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건강을 위해서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유명한 작가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오늘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함께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작가님들을 중심으로 한번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암의 완전 치유로 가는 길인데요. 제목 너무 좋지 않나요? 완전 치유로 가는 길. 쉽지 않은 표현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 첫 걸음으로 암과 관련된 건강한 수다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국내 언론들을 요새 통해 접하는 내용들 보다 보면은요, 암 환우 환자들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걱정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공포, 두려움 이런 거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국내 암 발병률이죠. 발병률이 정말 높은 건가요? 예, 그 주변에 보면 이제 그 암 진단 받았다 하는 분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형님과 제가 상고의 고통을 맞아, 상고의 고통 맞다. 형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또 그렇죠. 출간하셨지만은 이번에는 좀 더 의미가 깊은 게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옥동자를 이제 예, 실천했다는 것이 예, 의미가 있었고요. 또 보통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기분이 빠지는데 아이고 저희는 뭐 기분이 막 그냥 쑥쑥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기대 수명이요. 남성은 보통 한 80세, 여성은 86세 정도로 본다면 이제 그때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수명 동안 산다고 했을 때 5명 중에 남자 2명은 반드시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거가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네, 제가 형님 이번에 신간 책을 주셔서 정말 열심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역시 잘했어. 근데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암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부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마음가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형님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 미국하고 일본, 한국의 차이점, 미국하고 특히 한국 차이점은요, 암이란 것은 만성병, 뭐 죽을 병이 아니에요. 공존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진단을 받아 죽는다.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과도한 공포심은 그다음 잘못된 편견 이런 거는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재발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주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안정. 나이 들면 오는 병이에요. 암 아니면 치매. 그래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버니 시겔 박사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치유학자인데 마음의 힘이 암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음의 안정적인 어떤 갖게 되면 기적적인 치유를 하게 되고 자연치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코넬 의대 출신 외과 의사로 통합의학이라는 책을 해서 전 세계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잡아서 같이 공존하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병이 맞는 걸까요? 제가 말이죠. 네. 최근에 그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 그 오랜 네. 고전 그 영화를 엄청 네. 유명한 네네네. 영화 음악이죠. 네네. 나카 이사부 감독이죠. 네. 그 냉정과 열정을 이제 저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성과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면 몸이 나쁘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술이 좋아서 마시잖아요. 술이 좋아서 마시는 건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해결하게 되면 망가지는 것은 오장육부입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오장육부를 해결하려면 그 감정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암이 결국은 오장육부에 생긴 병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마음을 해결을 해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암을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앞으로 시리즈로 하겠지만은 국내 뭐 연세대 의대라든가 아산병원, 현대중앙병원, 서울대 교수들이 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즘은 포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불필요한 검사가 너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돈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대 의대가 한 건데 전체 의료비의 3분의 1 이상은 불필요한 검사. 그
그다음에 2차, 3차 항암제 사용 등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환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너무 막 항암제 안 하면 뭐 꼭 죽을 처럼 하지 말고 무분별하게, 그다음에 재발 전이를 위해서 말이지 공포 마케팅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는가. 그다음 한방 치료를 꼭 듣는 의사분들, 한방 치료를 해야만이 재발 전이를 막는 데 빠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이제 특히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부모님이 암에 걸리면 대부분 그 사실을 좀 비밀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암이라는 걸 아는 순간 뭔가 삶을 의지를 놓거나 자포자기하면서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암이라는 건 정말 만연의 그 병이라는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이 암을 이제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암은 절대로 죽을 병이 아니고 맞아요.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고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부터 빨리 알고, 하루라도 빨리 그걸 알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알려주지 않고 모르면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은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환자들에게 알리고 또 암이라고 하는 질병의 특성을 알려서 빨리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암은요, 사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암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암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잘못된다. 이 말이 왜 생기냐면요,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공포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요, 그 다음엔 분노라는 감정이 생겨요. 결국 공포와 분노는 딱 붙어있는 감정이거든요. 양면성 있는 거. 여기서 나가면 그렇죠. 더 진행하면 공포하게 되면 바로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하게 되면은 자율신경이 교란되고 몸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이 신부 체온이 떨어지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등 이 몸이 암세포가 딱 좋아하는 몸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암치료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원장님의 관점은 어쨌든 암의 진단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발견됐을 때는 알리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이 의견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반론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의원에도 실질적으로 80대 되는 그 암 환자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다 자발적으로 암 치료를 거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암을 진단받고 수술하는 방사선 과정에서 쓰는 비용과 신체의 위해, 이런 마이너스 요인과 그냥 방치했을 때의 위험 요인, 이런 거 했을 때 방치했을 때의 위험 요인이 훨씬 적다는 거죠. 나이 80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대 수명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 80, 평균 80이라면 지금 앞으로 몇 년 살 줄도 모르는데 자칫 수술한 방사선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소위 말하는 개죽음 같은 개죽음이요? 좀 세게 나오시는데 오늘?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통적으로 옛날에도 암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암은 사실은 수술한 방사선이 없는 암은 사실 큰 고통이 없습니다. 골수암이나 일부 암 특이한 암 빼고는. 그러니까 스르륵 촛불이 꺼지듯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너무 고령의 나이에 수술한 방사선을 통해서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그분들 나는 그냥 관리만 해줄 뿐입니다. 나는 참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 원장이나 박 원장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이제 나이 들어서 암암이 치매잖아요.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환경, 스트레스, 음식, 뭐 여러 가지 한의학적인 어혈, 담원 뭐 다 있는데 면역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뭐 치매암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게 노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한 3, 4%, 한 5%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있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항암 같은 경우는 1% 내외로 봅니다, 저는. 1% 내외밖에 안 보세요? 그 외에는 어떤 공존하면서 우리가 같이 암세포하고 같이 공존하면은, 암세포는 죽이고 없앨 세포가 아니라 공존해야 되고 필요하니까 생기는 세포예요. 필요 없이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인체에.
대변 소변을 못 봐서 문제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쨌든 현대의학에서는 암의 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어떤 암 중에서도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분류를 해보면 암의 진행이나 이게 지금까지 그 조직 검사 결과상에 이 진행 자체가 좀 느리고 한 이런 암들도 있지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주변에 파급적인 이런 암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암의 성질에 따라서는 조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약간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뭐 갑상선이나 전립선암처럼 되게 게으른 암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장기에 생기는 그 암은 진행 속도가 빠르죠. 좀 진위도 빠를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이런 그 부위별로 늦은 암, 진행암 이런 것들을 구분은 할 수 있지만은 조직 검사상에 이게 아주 성질이 급한 위험한 암인지 이걸 발견하기는 아직은 힘듭니다. 아니 진단상에 뚜렷하게 그걸 구별할 길이 있습니까, 형님? 거의 없다 봐야지. 저는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구분은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이제 지적을 해 드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암 자체 성질 자체가 느린 쪽의 암과 굉장히 속도가 빠른 뭐 이런 개념들은 조금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래는 말이죠. 암을 왜 항암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사선을 하느냐 하면 재발 전이가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주로. 처음에 종자 자체가 암 종자하고 일반 종양하고는 달라요. 1, 2기가 3, 4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3하기가 이게 암이 되지 않아요. 전이 재발되는 건 암인데 그거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봐요. 하루에서 5,000개에서 10,000개가 매일 생겼다 죽는데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10억 개 정도 되면 0.5cm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한다고? 0.5cm 그 콩알 만한 게 물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뇌암이라든가 예민한 부위, 췌장암이라든가 이런 데는 소화액이라든가 방광암이 소변을 못 본다든가 이런 데는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간혹 수술이나 내지는 항암이 몇 차례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모든 암은 처음부터 1, 2기, 3, 4기 이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2기, 3, 4기는 없다. 처음부터 암은 재발 전이 되기 때문에 건드리든 안 건드리든 재발 전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재발 정의를 받기 위해서 1, 2기 때 수술하고 3, 4기 때 항암한다는 이 논리가 그런데 왜냐 하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암 치료 후 재발 전이에 대한 걱정이 사망률을 7배 늘린다고. 걱정, 근심, 안 먹고 잠 안 자고 면역이 떨어지니까 재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19년에 삼성서울대 연구진이 암치료가 끝난 환자들 467명을 대상으로 6년간의 추적한 결과 실질적으로 암은 제일 중요한 것이 면역.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다스리고 음식을 잘 먹느냐. 그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을 사랑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한의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한의치료로서 땀을 뜬다든가 침을 만다든가 면역을 정강시키면은 공존할 수 있고 암세포를 대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치료가 암에 가장 적합한 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암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당사자들의 입장이죠. 내가 암 진단을 어쨌든 1기라도 받았어요. 그럼 주변에 이제 환자들이나 저희 친한 분들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벌써. 그런 두려움이 오는 이거를 저희들도 지금 그렇지 않은 면을 지금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이 면들을 잘 좀 받아들이는 그죠? 그런 상황으로 잘 흘러갈 수 있게 저희가 또 많은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쓴 책 제목이 이 완전한 치유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완전 아주 치유하는 길. 좋네요. 그 왜 완전 치유라는 말을 썼을까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현대의학적인 암 치료법이 불완전한 치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불완전한 치료냐?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 병이 생기는 과정을 볼 때는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이제 암이 생기잖아요. 암 생기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증상들이 있었겠죠. 그렇지. 그 증상들이 생기기 전에는 그 증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생활 습관과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자기 생활 습관과 환경, 그 환경 속에는 마음 환경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 증상이 생겨요. 어디가 아프거나 결리거나 저리거나 증상이 생기죠. 열이 오르거나 배가 차가워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건강, 미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진행되면은 최종적으로 질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암이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지만
이전에 증상과 원인이라고 하는 토양이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뭐냐면 그 기본 토양보다는 최종적인 진단명, 그 암세포를 때려잡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려고. 근데 그 때려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실은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보다는 내 몸속 환경을 망치는 것이 더 많다고 보는 시각이 저희들이 시각인 것이고, 결국 완전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암세포를 때려잡고 때려잡지 않고 이거는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얘들이 살 수 없는 내 몸속 환경, 그 토양, 암세포가 생길 수 없는 그 토양, 이것을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장 원초적인 개인 습관과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걸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병 단계, 증상이 있다면 한약을 먹고 뜸을 뜨고 침을 맞고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것이 최종적인 암세포를 죽이고 않고 관계없이 완전한 치유를 가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항암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암을 하고 오신 분들이나 하지 않고 오신 분들이나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내 몸속 환경을 암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토양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치료하는 길이에요. 아주 좋네요.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네. 부연 설명. 앞으로 계속 해봅시다. 한번. 네. 자, 사실 암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할 얘기 정말 너무 많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신 정보들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서두를 열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책 제목처럼 완전 치유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주제를 나눠서 정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이 원장님께서 진맥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께서 마음 깊이 축하해 주시는 마음 제가 지금 딱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 많이 팔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이거 쓰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거든요. 많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건강에 저희가 많은 이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를 통해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건강합시다.